1980년대 대한민국, 그 시절 저녁 8시가 되면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였습니다. 유머 1번지, 유머 극장, 쇼 비디오 자키. 그 화면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웃게 만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심영래. 수많은 유행어들, 온 나라가 따라했습니다. 영구라는 이름 하나로 그는 코미디의 정상에 올랐고 영화로 어린이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1988년 KBS 코미디 대상을 받던 그날, 연예인 소득 랭킹 1위를 4년간 지키던 그 시절, 심영래는 분명 시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982년 24살의 청년 심영래는 KBS 제1회 개그 콘테스트에서 동상을 받으며 방송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당시 개그계는 이주일, 배삼룡 같은 선배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신인 심영래는 남들이 기피하던 바보 연기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삼았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골목에서 사람들은 그의 바보 연기를 따라하기 시작했죠. 진짜 전성기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머 1번지의 영구야 영구야 코너. 이 코너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제일 먼저 찾던 것이 심영래의 코미디였다는 것을. 1984년에 발매한 심영래의 코믹 캐럴 음반은 30만 장이 팔렸습니다. 가수를 포함한 모든 연예인 캐럴 앨범 중 최고 판매량이었죠. 그의 인기는 숫자로도 증명되었습니다. CF 광고만 100편 이상을 찍었고 영화 출연은 118편에 달했습니다. 당시 압구정동 아파트 한 채가 7,800만 원이던 시절, 그는 광고 한 편에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연예인 소득 랭킹에서 4년간 1위를 지켰습니다. 영화배우, 가수, 스포츠 선수 통틀어서 말이죠. 1988년 그는 KBS 코미디 대상을 받았습니다. 코미디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죠. 영화로도 성공했습니다. 1986년 어린이 영화 우레메 시리즈는 당시 집계가 정확하지 않았지만 1편만으로도 수백만 명이 극장을 찾았다고 기록됩니다. 시리즈는 9편까지 이어졌습니다. 1989년부터는 남기남 감독과 함께 영구와 땡치리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들은 당대 어린이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실제로 제작사를 살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인물 순위에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심영래가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 시절 그는 분명 국민 코미디언이었습니다. 1993년 심영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구아트무비라는 영화 제작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코미디언에서 영화 감독으로의 전환. 그것도 단순한 코미디 영화가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과 특수 효과를 이용한 SF 영화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충무로 영화계는 그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이 무슨 영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따가운 시선이 있었죠. 하지만 심영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테마파크를 한국에도 만들고 싶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한국만의 콘텐츠가 필요했습니다. 1999년 그는 용가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괴수 영화의 재해석. 제작 과정에서 그는 신지식인 1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에 대한 도전이 인정받은 것이었죠. 하지만 영화의 흥행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07년 심영래는 더 큰 도전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이무기 전설을 소재로 미국을 배경으로 한 판타지 액션 영화 디워였습니다. 제작비만 300억 원 이상, 하루 촬영비가 2억 원씩 들어가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2007년 8월 1일 드디어 디워가 개봉했습니다. 개봉 4일 만에 관객 수 220만 명을 돌파, 한국 영화 사상 최대 단기간 기록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842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2007년 개봉 영화 흥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성공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842만 명이라는 관객 수는 일반 영화로는 대성공이지만 제작비를 고려하면 적자였습니다. 투자자들이 투입한 232억 원 중 회수된 돈은 6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16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손실이었죠. 미국 시장 진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1,097만 달러를 벌었지만 마케팅 비용이 1,500만 달러였으니 역시나 적자. 그렇지만 심영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0년 그는 라스트 갓파더를 만들었습니다. 영국 캐릭터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의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더 큰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죠.
미국에서 개봉 3주 동안 16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전체 흥행 수익의 1%에 불과한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심영래의 영구 아트 무비는 부도 처리가 되고 말았죠.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가 8억 9천만 원, 그 외 빚이 179억 원에 달했습니다. 같은 시기 심영래는 19년간의 결혼 생활마저 정리합니다. 1992년 10월 34세의 나이에 10살 연하의 여성과 결혼했던 그는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재산 분할을 하지 않는 대신 딸의 양육권을 가져갔다고 알려졌고, 강남의 아파트마저도 경매로 넘어가면서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2013년 1월 심영래는 직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80년대 최고의 코미디언, 연예인 소득 1위를 4년간 지킨 사람,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혼자 사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방송에서는 그의 이름이 거의 들리지 않았죠. 그가 만들었던 웃음도, 영화에 쏟았던 열정도 대중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1980년대의 슬랩스틱 코미디는 더 이상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코미디언들이 등장했고 새로운 웃음의 방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가던 심영래는 수년의 공백 끝에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마당놀이였죠. 심영래 쇼, 그리고 뺑파게이트라는 작품의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데뷔 40년 만에 처음 도전하는 형식이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출연진과 함께 무대를 꾸렸고 관객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하는 코미디, 슬랩스틱에서 그는 여전히 강점을 보였습니다. 방송에도 가끔 얼굴을 비쳤습니다. 2011년에는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시청률 22.6%를 기록했고 케이블 채널 TVN 택시에서도 2.3%의 시청률을 올리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면서 역시 심영래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2021년에는 JTBC 1호가 될 순 없어에 출연해 이혼 후 혼자 사는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후배 개그맨 임미숙, 김학래 부부가 생일상을 차려주는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혼자 요리도 해먹고 밥도 사먹으며 지낸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좋다, 재혼 의사는 없다고 했죠. 그렇게 한 시대를 웃음으로 채웠던 심영래가 최근 영구TV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끝없는 도전. 누군가는 여전히 그를 영구로 기억하고 누군가는 디오로만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언에서 바닥까지 추락했었던 심영래. 끝없는 도전에 존경을 표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